네, 반갑습니다. 태백에서 사업하고 있는 박노아입니다. 처음 화면 보여요? 아니. 예,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제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리스토레이트, 회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리스토레이트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일단 뭐 다 제품 잘 드시고 계시니까 누구보다도 리스토레이트에 대한 감동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저는 조금 그 PM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제품을 그냥 처음에 이제 뭐 크게 공부를 하거나 알아보고 먹지 않은 사람으로서 이제 제품을 먹은 이후에 공부를 하면서 아, 정말 PM이 대단하지만 정말 놀랍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게 제품 공부하면서 더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리스토레이트를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만의 방법으로 해석한 거를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요번에 제가 마라케시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색다른 리스토레이트 사진이 없을까 싶어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리스토레이트는 일단 드셨을 때 상쾌한 다음 날에 마무리가 돼요. 왜냐하면 리스토레이트에 들어있는 게 8종의 무기질, 그다음에 비타민 D, 그리고 비타민 B, 그다음에 비타민 B1과 B2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들어있는데 굉장히 조합이 잘 되어져 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또 조합이 되어 있는지 그런 8종의 무기질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도대체 8종의 무기질이 뭘까? 한번 보시면 무기질이 뭐냐? 무기질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몸에서 발생하는 화학적 반응. 왜냐면 뭔가 음식이 들어가거나 우리가 숨을 쉬면서 활성산소가 발생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하고 조절을 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원소를 무기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무기질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먹으면 안 되나? 이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소량에 필요한 무기질이 부족하거나 균형이 맞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건강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8종의 무기질이 도대체 뭘까? 8종의 무기질은 칼슘, 마그네슘, 프롬, 아연, 구리, 망간, 셀레늄, 철분인데요. 이 8종이 이 중에서 대량 무기질은 뭐냐면 칼슘과 마그네슘이에요. 크게 보시면. 그럼 칼슘과 마그네슘은 이게 칼슘만 있어도 안 되고 마그네슘만 있어도 안 되는 게 칼슘과 마그네슘이 적절하게 있어야 돼요. 2대 1로. 보시면 제가 이거를 보시면 이게 칼슘과 미네랄의 양이 이게 보이실라나 모르겠는데, 이게 칼슘은 보면 268mg이 들어있고, 마그네슘은 134mg이 들어있어요. 한 포 기준에. 보시면 딱 2대 1로 들어있어요. 얘네가 2대 1로 딱 들어있을 때, 아까 그랬잖아요. 굉장히 조합이 잘 되어 있다고. 가장 활성화가 되기 좋은 조건이 2대 1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칼슘이 몸에서 흡수가 잘 되려면 비타민 D와 같이 드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이제 홈쇼핑에서 칼슘이나 이런 비타민 D 제제를 팔 때 칼슘과 비타민 D를 같이 드셔야 돼요 해서 같이 팔기도 하고 약국에서 약사님들이 이거 같이 드셔야 좋아요. 흡수율을 높여줘. 이렇게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칼슘이 워낙 흡수가 잘 안 되는 영양소거든요. 무기질인데 얘가 비타민 D라는 버스에 태워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몸에 각각 필요한 곳에 흡수가 잘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칼슘은 뼈와 치아, 뭐 혈액, 세포 이런 생리작용을 하는데 비타민 D가 같이 있어줘야지. 비타민 D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햇빛을 광합성을 하면 비타민 D가 충분히 흡수되기도 하고 뭐 식품을 통해서도 흡수된다고 했는데 예전만큼 햇볕이 좋지가 않고 자외선이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햇빛 차단제도 굉장히 많이 바르니까 자연에서 비타민 D를 흡수하기에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온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시면 비타민 D 주사를 이제 인위적으로 맞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주사를 맞으면 굉장히 몸에 잘 들어갈 것 같지만, 피부로 흡수된 거는 굉장히 이제 그 필요한 곳에 잘 가기가 비타민 D만 또 들어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칼슘과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보면
병원이나 그런 데에서는 돈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거죠. 얘가 진짜 우리 몸에 들어가서 칼슘과 비타민 D가 같이 들어가서 뭔가를 작용을 해야 되는데 칼슘은 칼슘대로 들어가지는 않고 비타민 D만 주사로 맞으면 크게 내가 이제 마음의 만족은 있을 수는 있으나 몸에서 크게 큰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간증으로 3개월 후에 또 맞으셔야 돼요. 라는 이야기를 꼭 하거든요. 그거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그때그때 필요한 소량이 필요한 건데 이거를 주사로 맞아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 주사로 맞으면 소변으로 많이 나와요. 흡수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 PM에서 리스토레이트를 봤을 때 되게 놀라웠던 게 그 칼슘과 마그네슘을 같이 주셔서 2대1로 딱 먹을 수 있게 비율을 맞춰 놓은 것과 칼슘과 비타민 D가 함께 들어가 있는 거. 그거 굉장히 놀라웠어요. 왜냐면 그 뭐 다른 것도 굉장히 놀라웠지만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왜냐면 이게 칼슘과 마그네슘 되게 중요한 게 사람이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심장이 막 뛰다가 심장이 뛰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사망에 이르잖아요. 근데 칼슘과 마그네슘 부족 때문에 심장이 뛰다가 뛰지 않게 되거든요. 근육과 이완을 하지 못해서.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이 이 수축과 이완을 하지 못하니까. 근데 이거를 칼슘과 마그네슘이 하는 역할이에요. 수축과 이완을 근육을. 근데 이제 우리 몸의 모든 장기나 이런 것들이 그 근육의 수축과 이완으로 인해서 뭔가 장기도 움직이고 또 장애 운동할 때도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 아, 정말 PM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 때 정말 물론 뭐 굉장히 똑똑하신 박사님들이 연구원 분들이 하지만 이런 것까지 다 되어 있어서 이렇게 정말 기본적인 3종만 먹어도 우리가 웬만한 뭐 질환이나 건강이 다 괜찮아질 수밖에 없구나.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이제 놀라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크론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인슐린을 하기 때문에 음식물 대사, 효소를 활성화, 그리고 콜레스테롤까지 대사를 하기 때문에 그 식전 혈당이 좀 조금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리스토레이트만 잘 드셔도 돼요 하는 이유가 리스토레이트에 크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뭐 이제 약을 드신다거나 그 약을 드신다거나 뭐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은 물론 시밸런스 드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탄수화물을 좋아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이 리스토레이트로도 충분히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이거 뭔가에 우리가 몸에 음식이 들어갔을 때 인슐린 작용이나 음식물 대사, 효소를 또 활성화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로도 그래서 기본 3종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게 이래서 정말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좀 놀라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따가 액티바이즈 설명하실 때 충분히 하실 것 같아서 저는 비타민 B1과 B2는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셀레늄은 항암을 하기 때문에 왜 저희가 이제 리소레이트가 몸에 들어 있으면 안 되는 노폐물이나 안 좋은 것들, 활성산소나 이런 거를 빼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셀레늄이 항암과 고혈압을 예방한다.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녁에 리소레이트를 드시고 혹은 뭐 낮 시간에도 과식을 하셨거나 그랬을 때 드셔주시면 좋은 게 이제 그런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연 같은 경우는 소화작용.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식하거나 많이 드셨을 때 드시면 트름 나기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소화작용이랑 식단 및 단백질을 합성시키는데 우리가 탄단지를 기본적으로 많이 먹기 때문에 이제 몸에 들어갔을 때 소화와 그다음에 핵산 및 단백질을 합성하니까 얘가 그런 역할을 하고 아연 안에 70여 가지의 효소가 들어있다. 그 효소의 재료가 들어있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연도 또 우리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있더라고요. 말이 이렇게 꼬이냐. 그래서 얘네들만 봐도 충분히. 그리고 그다음에 또 들어있는 게 철분이잖아요. 철분이 산소를 세포까지 전달해주는 헤모글로빈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티바이즈랑 드셔도 얘가 액티바이즈 역할과 얘의 역할이 궁합이 되게 잘 맞는 게 얘가 산소를 세포까지 전달해주는 헤모글로빈을 생성하는 재료가 되니까 얘가 또 서로 시너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불이나 망간 같은 거는 이거거든요. 철의 흡수. 철의 흡수를 도와서 몸에 들어온 이용률을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품들이 흡수율을 높여주는 것처럼
이게 털의 흡수와 이용, 몸에서 이용해주는 걸 높여주고 뼈와 저컬구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제 그 갤링빛 같은 거와 같이 드셨을 때도 시너지가 있고 그다음에 얘를 저녁에 드셔주시면 그 관절이나 뼈에 도움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나는 그냥 단순하게 뭐 무기질 이 그냥 뭐 몸에 꼭 필요하고 소량만 있으면 되고 이렇게 그냥 약간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필요한 것들이 꼭꼭 들어 있어서 저는 또 이번에 한번 또 놀랐어요. 그냥 단순하게 보고 있다가 이거를 또 보면서 음, 놀랐습니다. 그리고 디토레이트를 언제 드시면 좋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 거꾸로 가네.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 몸의 골격 구성이랑 체내 생리 기능 조절, 그다음에 신경 안정 및 근육 이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 제가 이제 앞에서 다 얘기했던 각각의 성분들이 하는 역할을 하는데 얘네들이 배합이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요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정말 우리 몸의 4에서 5% 정도에만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리소레이트를 오전에도 먹거든요. 왜 오전에 먹냐면 이게 그 오전 12시까지가 배설의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날에 과식을 했다거나 좀 많이 먹었을 때는 꼭 10시 반 전후로 해가지고 리스토레이트와 액티바이즈 같이 먹으니까 그 전날 먹었던 음식들이 몸에 쌓이지 않고 빨리빨리 몸 밖으로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시, 10시 반 사이에 리스토레이트와 액티바이즈를 꼭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품질의 무기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역할을 하고 대사를 하는데도 원활하게 해주고 그리고 보시면 요런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그리고 비타민 D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비타민 2와 비타민 1은 제가 설명을 안 했어요. 저기 피트바이즈에 비타민 B군 들어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섭취 방법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배설의 시간이기 때문에 오전에 한 번 더 먹고, 그 다음에 주말 같은 경우에는 평일처럼 이제 하루의 루틴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물론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휴일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고 점심을 아점으로 드시고 그다음에 점심과 저녁 사이에 조금 과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뭐 새로 만나는 신규 소비자분들이나 신규 사업자분들한테는 주말에는 이렇게 드셔라고 해서 그 점심에 조금 과하게 드시거나 배달 음식 드시거나 외식하시고 나서 비소레이트 두 포랑 액티바이즈를 함께 드셔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부담 없이 외식하셔도 되고, 과식하셔도 되고,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처음 영양제 드시면 이제 이거 처음에 리토레이트 먹었을 때는 잠을 잘 잤는데 한 두 달에서 세 달 지나니까 다시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럴 때는 저녁에 언제 드시는지 여쭤보고 조금 시간을 일찍 잠가서 주무시기 1시간 이전에는 다 드실 수 있고 충분하게 그 음양탕 물 드시고 나서 주무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니까 다시 또 잘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꼭 안내해 드리고 왜냐면 이게 처음에 잘 드시고 잘 주무시다가 간혹 이렇게 두세 달 정도 지나면 한번 패턴이 다시 돌면서 못 주무시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저는 이제 그것도 어떻게 드세요 하면서 그거 확인 한 번 더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드셔주셨으면 이렇게 그거에 맞춰서 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준비한 데는 여기까지고요. 이게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